네, 반갑습니다. 로즈스탁입니다. 금일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기분이 좋으실 거고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회원님들 오늘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은 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개인,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이 부분을 무료로 먼저 보여드렸죠. 하지만 거기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더 집중을 하셔서 VIP 회원님들 곧장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이 반등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신호 자체 마켓 리더스 우리 VIP님들 보시는 거 시장 상황 자체는 굿 신호가 한 번만에 떴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올랐지만 배드 신호였죠. 하지만 오늘은 시장이 올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곧장 굿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왜 한 번만에 이렇게 굿 신호가 나타났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넘어가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닥도 보시면 힘든 6월달이죠. 힘든 6월달이죠. 스윙주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기간이 지나갔고, 오늘 주간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도 오늘 굿 신호가 떴습니다. 굿 신호가 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비중을 좀 더 확대를 좀 하시고요. 주간으로 굿이 떠 있다는 건 스윙주를 할만한 시장이다.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스윙주를 한 개 냈죠. 루멘스 스윙주를 한 개 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서울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고 서울 반도체는 생각보다 덜 올랐죠. 한 6% 오르고 다 빠졌고요. 이번에 루멘스 목표가 11,000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기분 좋게 마감을 하고 싶고 내일 루멘스가 크게 오르는 좀 모습을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일단은 시장이 왜 굿신호가 났을까요? 한번 같이 보고 짚어가고 난 다음에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굿신호가 났던 부분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굿신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볼게요. 코스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같이 보시면 일단 신호 자체는 반등이 과매도권이죠. 과매도권이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 개를 좀 보는 게 있는데 일단 과매도권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바로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하단이 1644포인트일 때 하단이 어땠죠? 그렇게 낮지 않았죠. 맞죠? 하지만 그 다음에 하단 자체 보시면 과매도 이거는 더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은 급하게 오르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응용을 해본다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수상으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 전에 있던 이 부분 자체가 이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여기보다 지금은 더욱더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강하게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봤고요. 그래서 모든 종목군이 안 오르더라도 일단 개별적인 장세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거죠. 전문가들의 수준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장세에서 저희가 가는 종목을 한번 뽑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수익을 만끽하고 싶고요. 다음 코스닥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서요. 같은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볼게요.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스토캐스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한 개씩 차후로 제가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같이 보시면 자 여기에 똑같이 다이버전스죠. 지금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매도죠. 하지만 지수 자체는 좀 더 위에 있다. 대신 과매도 지금 신호 자체는 하단에 더욱더 내려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되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신호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좀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 한 번 더 좀 참고를 하시고, 자, 내일부터 시장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고, 대신에 개별주는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종목별로 지금은 저항권 움직임이 가지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아니면 돌파를 했는 종목군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돌파를 했는 종목군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오늘 배워오셔야 되는 게 바로 매매 동향이죠. 매매 동향. 자, 우리가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이렇게 세 명이 고스톱을 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외국인은 한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도 한 명이 아니고요. 그리고 개인도 한 명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 광을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망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외국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외국인이라고 하면 진정한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정말 외국인을 외국인이라고 하겠죠. 검은머리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소형주 같은데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대신 금액적으로 보면 1억이 채 안되죠. 몇백만원 들어오는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란머리 한국인, 한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을 뜻하는 거고요. 이 얘들의 특징이 뭘까? 얘들의 특징은 뭘까? 자, 첫 번째로 추세 추종을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세 모멘텀을 보고 아니면 성장 모멘텀을 보고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사이클을 보고 매매를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임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5일선, 10일선을 보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외국인 매매법은 20일이라든지 아니면 60일선을 정도를 보셔야 돼요. 내 종목은 외국인이 샀는데 왜 빠질까? 자, 그 외국인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최초의 가격은 항상 우리보다 밑입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로 사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가 안 나죠.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이 손해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손해를 보면서 왜 이렇게 팔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자, 제가 그러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외국인은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샀던 때를 보셔야겠죠. 그럼 이 부분을 보면 제가 무료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상당히 많이 사죠. 하지만 지수 자체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자, 120만원대죠. 120만원대입니다. 120만원대부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샀는 구간을 보면 같이 볼게요.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는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에서도 한번 나타나죠. 평균 단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팔아도 손해가 안 나죠. 손해가 나면 왜 팔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렸고요. 다시 우리가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기관 투자자는 여러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 그리고 투신, 그리고 국가 지자체,
금융투자라고 나눌 수가 있겠는데, 연기금은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그리고 기금 같은 부분을 뜻하는 거고요. 투신은 투자 신탁이죠. 투자 자문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투자 자문사는 개인으로 잡힙니다. 개인으로요. 그러면 투신은 투자 신탁이 직접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자산운용사에 맡기죠.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에 맡겨서 거기에서 매매를 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마다 수익률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한 달마다요. 그리고 국가지자체는 우정사업본부 아니면 기타 법인 중 공공기관을 뜻하는 거고, 거기에 금융투자는 증권, 선물, 그리고 투자자문사의 고유 자산을 우리가 금융투자 업종에 잡힌다고 말을 많이 하죠. 자, 얘네들은 어떨까요? 기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매매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코스닥 급락이 나왔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25일 날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별로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투신권에서 계속적으로 6월 11일부터 산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사는데 왜 주가는 안 올랐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이 많이 팔았었고 적극적인 매수세는 아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샀는데 얘네들이 손해를 안 봤을까? 손해를 봤습니다. 대신 로스컷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급락이 난 때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거래량이 사는 애들도 많았고 파는 애들도 많았고 물타기도 했고 그리고 손절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코스닥 스몰캡 매매를 줄을 열었죠. 작년 8월달인가요? 7월달 8월달 전자결제주 날라갔죠. 날라갔고, 그리고 파라다이스로 대표되는 바카라 애들이 날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엔터주가 날라갔죠. 예? 말도 안 되게 날라갔습니다. 예? SM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가 시총 1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바로 바이오 제약주가 또 날라갔죠. 누구의 매수세가 가장 컸습니까? 바로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기관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냥 날려버리죠. 연기금은 그렇게 날리지는 않고요. 대신 투신권이 상당히 많이 날립니다. 자, 하단에 중요한 부분 넣어죠. 운용자금, 운용기간, 그리고 성과, 평가, 척도에 따라서 전략이 바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번 달에 보니까 중국 안 좋고 그 다음에 미국 안 좋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야 좀 스타일을 좀 바꾸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외국인은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전략 자체가 크게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정된 시간 안에서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전략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짧은 시간에 급하게 올리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대신에 긴 시간 동안에 포지션이 계속 바뀌고 매수 포지션 그리고 매도 포지션 이렇게 수시로 바뀐다는 거죠. 그만큼 개인들을 현혹되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운용 자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평가를 어느 정도 성과 냈던 거 수익률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처럼 연말이나 아니면 월말에 상당히 포지션을 바꾸면서 오르는 종목군들이 많아 보이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월 초에는 통상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안 납니다. 하지만 월 말로 갈수록 장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 좀 많이 연출이 되고요. 지금 같은 부분에도 6월달 어땠습니까? 6월달 어땠어요? 네? 상당히 힘들었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6월달 코스닥
보세요. 힘들었죠? 다 배드입니다. 배드. 예, 코스피 배드입니다. 배드. 야,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월말 되자마자 조금씩 바뀌는 포지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점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한 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순매수, 매수, 매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 아시고 넘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순매수 같은 매수 같은 경우에 당일 매수를 실현한 총합을 우리가 매수라고 하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도를 실현한 총합을 우리는 매도라고 합니다. 순매수는 매수 빼기 매도를 순매도라고 하고요. 순매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순매도는 매도 빼기 매수를 순매도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같이 보시면, 자, 순매수, 매수, 매도는 뭐냐면, 자, 종목별로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인데요. 보시면 지금 순매수가 외국인이 얼마입니까? 963억 원이죠. 963억 원을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자, 대신 매수만 보면 376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는 2800억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순매수는 매수 빼기 매도가 순매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다산네트웍스입니다. 오늘 했죠?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준 핫 종목 맞죠? 마지막까지 연락에 뽑아서 6,700원이 됐습니다. 다산네트웍스가 왜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냐? 연기금을 보세요. 제가 순매수를 눌러놨습니다. 순매수요. 3억 3천만원 맞죠? 3억 3,500만원 2억 6,400만원이죠.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한번 볼게요. 없죠? 없죠? 매수를 볼게요. 자, 19억 1,500만원입니다. 자, 매도는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VIP 회원님들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신매수. 신규적인 세력이 매수를 했다는 거죠. 신규적인 세력은 바로 연기금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쉬워지죠. 왜냐? 고가에서 샀으니까 우리가 얘들 단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네? 뽑아냈죠 오늘? 요런 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스타K 이경일 팀장이 했는 종목 한번 볼게요. KH바텍.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본 자체가 없고요. 대신에 커리큘럼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목 이런 거 보는 거는 제가 수시로 생각나는 걸 봅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고 제가 노하우를 빠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집중해서 보세요. 자, 우리가 순매수 한번 보시면요. 왜 오늘 KC바텍이 왜 올랐을까를 보셔요. 왜 올랐을까? 누가 샀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을까? 자, 외국인이 지금 얼마입니까? 27억 6,500만원이죠. 매도를 보면 얼마입니까? 1억 6,200만원. 매수는요 29억 2,800만원. 자, 이러면 외국인이 포지션이 어때요? 예? 얘네들이 별로 안 팔고 많이 샀구나. 많이 샀다는 거는, 그리고 별로 안 팔았다는 거는 신규적인 애들이 들어와서 많이 샀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연기금이 오늘 8억 9천만원이 나왔는데 어제 6억치를 샀습니다. 그냥 신규적으로요. 그리고 하루 만에 8억을 팔았죠. 그러면 얘네들은 진짜가 아니죠. 외국인을 잘 보셔야 돼요. 외국인을. 연기금 왜 이렇게 팔 수 있었죠?
여기에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았죠. 이 물량 자체가 대부분 다 신규적인 물량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종목을 얼마까지 갈 수 있냐? 연기금 매수세를 보세요. 얼마에 샀습니까? 28,000원, 27,000원, 25,000원, 24,000원 평균적인 가격은 얼마겠어요? 얼마일까요? 자, 대충 계산하면 한 27,000원, 26,000원 후반에서 27,000원 중반까지 나오겠네요. 그런 가격대 지금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본전에 오니까 포지션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지금은 외국인이 포지션을 확실하게 적극적인 매수세로 잡아놨다는 겁니다. 잡아놨습니다. 자, 이런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보시면 KH바텍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올렸던 종목입니다. 올렸던 종목이지만 오늘 외국인이 신규적으로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외국인의 모습을 한번 더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만 샀다고 주식이 오르기는 힘듭니다. KH바텍의 주인공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관입니다. 기관인 거 꼭 명심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저항 움직임이 한 28,000원 부근에서 29,000원에서 저항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연기금이 출회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꼭 다시 한번 더 명심을 좀 하시고요. 자, 다시 좀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런 순매수, 매수, 매도 중에 신규적인 순매수를 봤을 때 매도가 없는 종목군은 어떻다? 아, 평균 단가가 이 부근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높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VIP 회원님들 저랑 약속합니다. 앞으로 그런 종목을 보면 마이피플로 로즈스탁에게 연락을 한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런 종목군을 신규적인 매수를 받습니다. 근데 매도를 보니까 매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로즈스탁 전문가님들 이 종목 좀 분석해 주세요. 예? 사고 싶은데 함께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렇게 연락을 꼭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종목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있으면 가끔씩 가르쳐 주시고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앞바다 반대말은요, 인천 엄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종목별로 보면서 외국인의 분류 그리고 기관의 분류를 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분류를 보면서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 제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 추세 추정 모멘텀이 많다.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에 임한다. 이 말을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의 단가를 한번 같이 보면, 요거는 무료 강의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매도 호가, 그리고 매수 호가죠. 하단의 잔량입니다. 잔량이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팔려는 잔량이, 그리고 살려는 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보고 매수 잔량이 많으면 적극적인 매수세에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냥 금액일 뿐이에요. 그리고 잔량일 뿐입니다. 예? 그걸 체결된 게 아니죠. 예? 거래량은 뭐냐면 매수와 매도의 총합, 합친 가격에 나누기 2를 해야지 바로 체결량, 그게 바로 거래량이죠. 예? 매수량이 거래량이 아니라, 매도량이 거래량이 아니라 체결되는 양 자체,
다 합친 부분에 나누기 2를 해야지 그게 바로 체결량, 우리가 흔히 보는 거래량이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량입니다. 그럼 여기에 잔량이 많다고 이게 매수세가 강하다, 여기에 잔량이 적다고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가를 보시면요, 어떻게 그러면 적극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냐를 알까? 주가를 자세히 보세요. 주가를요. 자, 129만 8천원, 129만 7천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10주를 사겠습니다. 지금부터 10주를 사는데 129만 8천원에 샀어요. 제가 129만원에 129만 8천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호가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죠. 맞죠? 그럼 주가는 올라가죠. 맞죠? 대신에 제가 129만 7천원에 걸어놨습니다. 주가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근데 옆에 있는 A라는 놈이 129만 7천원에 팔았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맞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수세에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은 위의 호가를 체결시키는 애들이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 적극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기관요, 삼성전자 계속 샀죠.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 왜냐? 밑에 대놓거든요. 지수를 방어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단가를 밑에서 사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데, 대신에 그 부분이 뜬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보시면 줄기차게 샀습니다. 줄기차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때요? 계속 파란색이죠. 샀지만 이거는 호가 자체 밑에 거를 체결시키니까 주가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먼저. 그리고 종목별로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세에 임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루멘스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같이 샀습니다. 맞죠? 외국인, 기관 같이 샀습니다. 자, 요거 보면 외국인은 손바뀜이 이루어졌고요. 대신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손바뀜이 아니고 연기금이 오늘 신규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1억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신규적인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 자, 이 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오늘 루멘스를 추천했을까? 자, 루멘스의 주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서 같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외국인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요 내려가죠. 분명히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어땠습니까? 계속 샀죠. 외국인은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갔습니다. 맞죠? 네? 기관은 팔았습니다. 팔 때마다 주가는 내려갔습니다. 자,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네? 외국인이 샀다고 들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 VIP 회원님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바보가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 주식의 주인공을 먼저 아셔야 돼요. 누가 적극적인 매수세에 임하는 주인공인가, 아니면 이 주가 자체가 누구랑 따라가는가를 먼저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면요. 자, 외국인이 사죠. 하지만 기관도 사죠. 여기에 주인공도 기관입니다. 기관이에요. 자, 기관이 여기서부터 팔기를 시작합니다. 팔기를 시작하죠. 주가는 내려가죠. 기관이 팔았으니까 내려가죠. 외국인은 뒤늦게 팔았습니다.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대신에
대신에 요 부분부터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죠. 엄청 많이 샀죠. 예? 많이 샀습니다. 여기도 외국인이 더 많이 샀습니다. 예? 이 부근의 가격대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 분포되어 있는 가격대입니다. 예? 자, 8,000원에서 7,000원 사이가 외국인이 분포되어 있는 가격대예요. 아시겠죠? 엄청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루멘스를 관리하는 애들은 기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루멘스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지금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 구간을 보시면 기관이 살 때마다 오릅니다. 팔면 내려가고요. 기관이 살 때마다 올랐어요. 자, 그러면 루멘스는 외국인을 봐야 됩니까? 기관을 봐야 됩니까? 예? 외국인요? 외국인 1번. 그리고 기관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입니다. 기관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기관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종목이지 외국인의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기관이 사자마자 오릅니다. 기관의 움직임을 보셔야 됩니다. 루멘스의 주인공은 기관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적극적인 매수세에 임하는 애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게임빌 상당히 더럽습니다. 차트가 상당히 더럽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카라 장세의 주인공은 기관이었다 말씀드렸죠. 바카라 장세의 주인공은 기관이었다. 자, 외국인을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많이 샀죠.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까? 안 올랐죠. 대신에 외국인이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줬습니까? 물량을 확보하면서 지금 물량을 확보하면서 박스권을 뚫어줬죠. 박스권을. 맞죠? 박스권을 뚫어줬잖아요. 자, 박스권을 뚫고 난 다음에 누가 샀습니까? 누가 계속 여기서부터 샀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은 팔았지만 상관없죠. 주가에는 영향을 못 줬죠. 기관이 샀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예? 어떻게 샀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인은 파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까? 자, 맞다. 이상로가 말해주더라. 어떤 거요? 현재가에서 얘네들은 여기 위에 거를 체결을 시켰구나. 아시겠죠? 아시겠죠? 위에 거를 체결시키는 거는 어떻다고 표현을 한다고요? 적극적이다. 알겠죠? 적극적인 거는 바로 기관이었다는 거죠. 게임빌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기관을 봐야 될까요? 외국인을 봐야 될까요? 예? 또 외국인 하시는 회원님들은 정말 잘못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사면 예? 이거는 분명히 기관이 올리려고 작정하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세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바카라 장세를 이끌었던 거는 기관이었다. 기관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기관이 살 때마다 오릅니다. 살 때마다 오릅니다. 살 때마다. 자, 기관이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관이 여기서 꼭지에서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두고 있는 분들을 이걸 알고 했다면 외국인이 이때 샀지 않나? 맞습니다. 이때도 샀지 않나? 그러면 더 이상 안 빠지시 싶은데 자, 저를 진작에 만나셨다면 우리는 알고 있었겠죠. 기관이 팔기 시작하면 무조건 판다. 맞죠? 기관이 3일 연속으로 3일 팔기 시작하면 나도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2012년 11월 21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날 보니까 외국이 기관이 팔았어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낌새가 수상하죠. 윗꼬리가 달리고 팔았으니까 낌새가 수상하죠. 자, 그래도 모르겠다. 맞죠? 첫 번째 하루 외국인이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그 다음날 되니까 기관이 조금 더 팔았습니다. 네, 기가 꺾였잖아요. 맞죠? 꺾였잖아요. 위에 꺾이는 거 보이시죠? 찝찝하죠? 이틀 연속 로즈스탁 이상로는 로즈스탁에서 만났던 이상로가 3일 연속으로 기관이 팔면 팔라고 하던데 맞죠? 하루 더 기다려보자. 다행히 안 팔았습니다. 맞죠? 안 팔았습니다. 넘어가죠. 팔았습니다. 또 팔았습니다. 21선 맞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2번 연속 팔았습니다. 야,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이네. 맞죠? 오늘 지지는 나왔지만 한 번만 더 하면 조금 힘들겠다. 자, 기관이 팔았습니다. 21선 버텼는데 기관이 팔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익 실현 무조건 해야 되죠. 21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간에 대해 기간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예? 기간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기간이 3일 연속으로 팔았습니다. 3일 연속으로 팔면 이상로가 어떻게 하라더라? 팔라더라. 팔았습니다. 자, 저는 팔았는데 고집 있으신 몇몇 분은 안 파셨습니다. 도저히 못 팔겠다. 절반만 팔자.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날 볼까요? 자, 좀 더 빠졌습니다. 한 번 더 팔았습니다. 4일 연속입니다. 4일 연속 팔았습니다. 기간이 4일 연속으로 팔았습니다. 자, VIP 회원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일선도 깨졌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제가 그럼 전화를 하겠죠. 파십시오. 팔죠. 이제 팔죠. 우리 많이 먹지 않습니까?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부터 시작했습니까?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지금 2배가 다 넘었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봤잖아요. 팔죠. 그래, 속눈샘 치고 팔아보자. 딴 것도 주겠지. 요걸로 100% 먹었으면 됐지 뭐. 자, 어땠습니까? 탁월한 선택이죠. 우리는 맞죠? 탁월한 선택이죠. 기관은 또 팔았죠. 우리는 탁월한 선택을 했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빠지죠. 자, 1, 2, 3, 4, 5, 6거래일째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저한테 이제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팔았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회원분들 중에 고집 강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 에이 당연히 팔았죠 하고 난 다음에 요때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요때 제가 다시 안 물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미안해요. 상로씨 미안해요. 안 팔았어요. 어떡하죠? 제가 뭐라고 할까요? 파세요. 지금이라도. 기간이 팔기 시작했잖아요. 파셔야 됩니다. 자, 반등 나왔습니다. 반등 났는데 우리가 팔았던 때보다 아직까지 낮죠. 그냥 정리하는 게 안 나을까요? 정리하죠. 네? 봐요. 정리해야 되잖아요. 맞죠?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 안 하면 이렇게 돼요. 네? 정리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정리 안 하면요. 21선까지 한 번 더 다시 오겠지. 이런 거는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기간이 팔기 시작했잖아요. 예?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예? 예전에 그 12만 9천원, 12만 8천원 가격대가 옵니까? 와요? 13만원대가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예? 자, 주식은 이렇습니다. 주식은 이렇습니다. 자, 머리에 넣는 선은 저도 잘 모릅니다. 예? 하루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일 넘으면, 쉽게 3일 넘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3 좋아하잖아요. 3일 넘으면 그때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같이 좀 보고 하니까 어때요? 좀 더 집중이 좀 잘 되세요? 예? 예, 집중이 잘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자, 그러면 또 딴 종목 한 개만 더 볼까요? 제가 화요일날 무료 강의를 방송국에서 하는 거 있어요. 거기 그거 그냥 VIP 회원님들도 다 보시라고 했는데 다 보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볼 때 주가의 반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국인의 낙폭이 축소되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면,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야 오릅니다. 맞죠? 외국인이 사야 오른다 했어요. 제가 분명히 외국인이 사면 오른다고 했어요. 외국인이 샀죠? 외국인이 샀죠? 주가는요 6% 올랐죠. 자, 장중에 장중에 못 보잖아. 보면 되잖아요. 예? 보면 되잖아요. 모건스탠리 맥쿼리 37,000, 3,700개 나왔습니다. 오늘. 예? 나왔습니다. 125,943주 나왔습니다. 산 거는요 191,102주. 누가 더 많이 샀습니까? 더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이 더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간다는 거죠. 제가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주인공이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자,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꺾였다고 칩시다. 네, 여기서 제대로 나오죠. 자, 외국인은 팔죠. 외국인은,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볼게요. 똑같이. 자, 요날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맞죠? 고점인데 팔았죠. 외국인의 신호가 꺾였습니다. 그 다음날 어때요? 와! 거래량 나오면서, 맞죠? 자, 3일 연속 또 외국인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상로가 게임비를 보면서 3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거는 팔자. 주인공이 팔면 팔자. 삼성전자의 주인공은 삼성전자다. 팔아야 됩니다. 예? 팔아야 된다고요. 팔아야 되죠. 자, 오늘 외국인 샀습니다. 내일은 누굴 또 봐야 됩니까? 외국인을 봐야 됩니다. 기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외국인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관은요 지금 삼성전자를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이 정도 돈이 없습니다.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세 그냥 받아주는 거는 하지, 대신에 적극적인 매수세는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거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을 보셔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자, LGU 플러스 마지막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외국인 그리고 기관, 외국인 기관 움직이죠. 외국인 기관 움직입니다. 자, 역사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이 팔 때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이때는. 근데 아직까지 주인공은 잘 없어요. 맞죠? 애매하죠? 외국인이 팔았는데 이 주가는 좀 오르잖아요. 지금
기관도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도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포지션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포지션이 조금 드러나죠. 자, 첫 번째는 기관이 샀을 때 많이 올랐습니다. 아, 기관이 주인공이구나. 자, 여기에서 기관이 먼저 선수를 치죠. 기관이 주인공입니다. 기관이 주인공이에요. 자, 외국인이 많이 팔지만 주가는 안 빠지죠. 왜냐? 주인공은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샀죠. 자, 나옵니다. 자, 나왔죠? 여기서 나옵니다. 자, 기관이 샀죠. 외국인이 샀죠. 기관이 팔았죠. 주가는 누가 주인공이다? 외국인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네? 주인공은 기관입니다. 자, 우리는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아하 기관이 주인공이구나. 자, 달라지는 부분이 또 한 개가 생깁니다. 박스권 돌파죠. 박스권 돌파요. 자, 누가 돌파를 시킵니까? 누가 1차적으로? 외국인이 엄청 사죠. 네, 엄청 사죠. 하지만 주가는 다시 빠집니다. 다시 빠집니다. 웃기죠?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 누가 주인공입니까? 기관입니다. 기관이 또 사죠. 가죠. 또 가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또 한 게 있죠.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박스권,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보자. 자,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할 때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샀죠. 그러면 이런 양봉은 누가 만든 거다? 외국인이 만든 거다. 맞죠? 네? 외국인이 만든 거예요. 외국인의 물량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대신에 기관의 물량은 빠졌다가 기관이 다시 급하게 올렸습니다. 여기 양봉은 외국인이 주인공이지만 현재 여기 LGU 플러스의 가장 영향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는 바로 기관이라는 거. 기관이 살 때마다 종목은 흔들흔들입니다. 네? 흔들흔들. 오늘 2% 올랐는데 외국인은 47억을 샀습니다. 하지만 조금 약했죠. 왜냐? 기관이 주인공인데,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이 주인공이 조금 모자라죠. 사실. 네? 그렇다 보니까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연연하는 게 바로 LGU 플러스입니다. LGU 플러스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기관을 좀 더 보자. 이거는 아시겠죠? 첫 번째 저올리고 두 번째 사지만 지금 주가가 빠진다는 건 기관이 좀 더 힘이 많다. 자, 내일 LGU 플러스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 회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기관이 사게 돼서 가격대까지 말씀드릴게요. 동영상을 보시는 VIP 회원님들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11,900원 기억하세요. 11,900원 11,900원을 뚫는데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가겠네. 아시겠습니까?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왠지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오늘 11,900원 근처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 안 드렸고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 한 48분 20초 가량 좀 넘어가는데요. 자, 정리가 중요하죠. 자, 정리. 자, 적극적인 밑에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은 적극적인 매수세와는 관계가 없다. 그냥 걸려있는 것 뿐이다. 봐요. 이때도 봐요. 매도 상위가 훨씬 많잖아요. 외국인이.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잖아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맞죠? 52,000개고 85,000개잖아요.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매도가 많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더 많이 샀죠? 그러면 간다는 거죠.
삼성전자 주인공은요, 복습입니다. 예? 외국인이죠.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한 개 더 있죠. 매수와 매도. 당일 매수를 실현한 총합이 바로 매수. 매도는 당일 매도를 실현한 총합. 그리고 순매수는 매수 빼기 매도. 순매도는 매도 빼기 매수.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나라는 오늘 신호가 바뀌었다는 거. 예, 반등 신호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일 개별적인 장세가 연출될 확률도 높다. 지수가 안 오르면. 예,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끝나는 거 꼭 살펴보시고요. 미국 증시 꼭 보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 폭락하면 신호 자체가 지금은 외국인 기관 포지션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개별적인 장세로 흘러갈 모습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멘스 좀 더 지켜보시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50분 좀 넘었네요. 자, 요 동영상 제가 어떻게 이용한다고 했어요? 일단은 왔다 갔다 거리면서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갈 때마다 휴대폰으로 보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꼭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면 한 달만 하셔도 적어도 3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 한 달 그래도 바짝 듣고 2번 3번씩 들으시면 주식 실력이 내가 어느 순간에 이만큼 알게 됐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로즈스탁의 이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